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장편 영화를 열심히 만들고 계시는 배준영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네, 배준영입니다. 열심히 만드는 거 맞아? 경치가 너무 좋아. 한량 김선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김선생입니다. 네. 지혜영의 살짝 얼굴을 들이밀고 있는. 케미가 다 괜찮아가지고, 저희가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게. 어느 조합을 붙여도 괜찮아가지고, 제가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제가 사연은 못 봅니다만. 맡겨놓고 이제 황대리 김선생 조합만 확인이 필요하네. 멜로 대결만 나오네. 그러네. 자꾸 대결이라고 이름 짓지 마. 자존심상해? 훈육. 레슨. 그래요. 자, 그럼 황대리 김선생 조합이 소개되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네. 뭔가 인생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 정도 마음의 준비가 된다면, 저도 기꺼이. 이야, 꼰대라고 하겠네. 네. 들리는 것 같아요. 그렇지. 평소 황대리 그 스타일처럼, 아재 뭐야? 이러면은, 네가 아직 배울 준비가 안 되었구나. 하고, 빠따를. 재밌겠다. 자, 오늘 오빠 생각은 29살 여자분이 보내주셨거든요. 네. 바람직합니다. 저희가 매우 선호하는 사연이죠. 네. 그러네요. 김 선생께서 오빠 생각의 사연을 먼저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읽어볼게요. 29살 여자입니다. 남친이랑은 대학교 때 만났어요. 둘이 성격이 엄청 잘 맞아서 같이 있으면 재밌고 노는 것도 잘 맞고 좋아하는 것도 잘 맞고 좋아하는 음식까지 쿵짝이 잘 맞았어요. 주변에선 또라이 짓 하는 것까지 잘 맞는다며 어쩜 저렇게 밝고 또 밝냐고 그랬죠. 동갑의 이런 쿵짝 스타일이라 솔직히 애인, 자기 이런 말은 해본 적도 없어요. 저희 애칭은 내 새끼입니다. 편하다 못해 말도 좀 막하고 짜증도 너무 안 거르고 그대로 다 표현하고 그렇게 지내왔어요. 6년 동안. 그러다 보니 좀 많이 싸웁니다. 그게 진짜 무슨 진지한 실망과 분노 같은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신나다가 흥이 넘치다가 싸우고 그럼 그게 어떤 논리 같은 거 없이 막 자기 얘기하고 목소리 커지다가 욕하고 삐지는 거예요. 진짜 자주 싸우고 또 겁나 어이없이 풀리고 싸우는 것도 저에겐 에너지 같은 거였는지 우린 왜 이렇게 싸우지 고민해 본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술 먹다가 변함없이 말장난하고 그날은 왜 그랬는지 옛날 얘기까지 하다가 좀 심하게 싸우고 헤어졌어요. 처음으로 이틀 동안 서로 연락을 안 했는데 그때 제가 생각한 건 우린 한 번도 왜 싸웠고 뭐에 기분이 상했는지 서로 얘기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였어요. 그런 건 너무 안 쿨하고 간지러운 거니까요. 그러고 이틀 만에 또 해맑게 만나서 웃고 먹고 놀고 그러고 있는데 한 번 저런 생각을 하고 나니 뭔가 저 혼자 서먹하고 어색한 것 같아서 마음이 좀 그러네요. 신나던 그때로 못 돌아가면 어쩌나 걱정도 되고 계속 이렇게 만나도 되는 건가 고민도 되고 그래요. 맨날 싸우고 지겹게 싸우지만 아직 헤어지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또 평생 사귄다 이런 것도 너무 먼 얘기 같고요. 저희 뭘까요? 일반적인 사연입니까? 요런 남사친 여사친 요즘은 그렇게 일반적이진 않은 세태가 된 것 같아요. 요런 느낌은 대학교 때 만나가지고 그냥 쭉 친하게 지내다가 커플이 된. 근데 이미 첫 문장부터 남사친 여사친이라고 규정을 해버렸어 우리 김 선생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축하합니다. 진짜 연애는 지금부터 시작이야. 6년 만에. 그렇죠. 네. 사귀는 사이고 애인이지만 사실은 실상의 속성은 남사친 여사친인 거야. 좀 많이 친한 동반자의 관계로 넘어가는 첫걸음이다. 그래서 저는 축하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반론을 할 수 있겠지. 아니 6년을 만났는데 그래도 운이 좋았다. 6년 동안 맞는 분야가 되게 많았던 거야. 네. 여러 가지 성격도 잘 맞고 만담꾼으로 치면 최고의 콤비 만담가 둘이 그렇죠. 신나게 잘 놀은 거야. 네. 레파토리가 계속 생겨났던 거지. 그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둘 다 별로 생각을 안 했어. 자, 보세요. 작년에 유행했던 재작년이든가요. 응답하라 1988 보시면 해리와 준열이가 이런 관계예요. 그러다가 진지하게 저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때가 오죠. 그러면 남사친 여사친에서 연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서로 간에 진짜 케미를 확인할 수 있어요. 애인으로. 여태까지는 거기까지는 못 갔었다. 이랬는데 막 알고 보니까 6년 동안 동거했고 이러면 어떡하지?
동거하는 남사친.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지. 있어요. 네. 저는 생각을 하기를 바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복귀 아닙니까? 복귀. 싸우고 복귀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야. 그쵸. 모르긴 몰라도 서로 이제 제 생각에는 우리의 조언을 굳이 듣지 않아도 많이 싸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까지는 그걸 그냥 뭐 하하하 하고 지나쳤는데 이제 그게 쌓일 거야. 그리고 굉장히 쌓인 게 많다는 걸 본인도 깨달을 거야. 그 전까지는 싸우고 나서도 뭐 우리가 왜 싸웠지라는 생각을 안 했던 거는 그렇게까지 내 인생에서 그런 대상이 아니었던 거야. 근데 지금은 저 사람과 내가 싸우게 되는, 마음에 쌓이게 되는 게 지금부터 쌓이게 될 거란 말이죠. 예전에 싸웠던 거는 별로 이렇게 쌓여있지 않았어, 지금 보니까. 네, 근데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네. 사귀다 싸우면 그 뒤에 복귀를 하고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어떠세요, 본인들은? 전 그런 것 같아요. 제 문제가 안 바뀌는 문제가 확인이 좀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 어떤 게 있어요? 저는 대표적인 거. 어떤 문제가 있으면 거기서 감정이 상할 거라는 전제를 안 하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되게 넘겨짚으면서 이 사람이 사실 말 안 하고 있는 것까지 내가 다 얘기를 해버려. 이래서 이런 거잖아, 네가 사실. 아니라 그러면 어떡해요? 그거 아닌데? 그러니까 내가 이걸 막 빠져들어서 막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 말을 끝내잖아? 그럼 넌 아니라고 할 거야.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그러니까 되게 이상하게 집요하게 막 해서 그냥 막. 이 반론의 여지를 주지 않는. 쉽지 않은데. 그러면 주먹부터 올라가지. 빵을. 그래서 제가 뭐 던지는 거 피하는 거 잘해요. 막 날라와. 이런. 김 선생은 어때요? 싸우고 나면은 막 돌이켜 생각해보거나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그렇게 돌이켜볼 만큼 큰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저는 싸우는 메커니즘이. 재고집을 막 내세우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예전 케이스가 하도 많으니까 뭘 얘기해야 되나. 여자친구랑 평양냉면을 먹으러 간 거예요. 여자친구가 우레옥이 맛있다는 얘기를 어디서 듣고 온 거야. 회사 다니는 사람한테. 그래서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야, 근데 평양냉면은 우레옥보다 을지면옥이나 필동을 가는 게 좋아. 필동이지. 그렇게 얘기가 시작됐어요. 그렇지. 별 얘기가 아니잖아. 그렇지. 근데 그 사람이나 나나 약간 그런 부분에서 똥꼬집이 있는 거야. 한마디도 안 지면 서로 아니라고 우리 회사 사람이 얘기했는데 우레옥이 진짜 좋다고 했다고. 그래서 난 그래 넘어가면 되는데 걔가 뭘 모르는 애. 어디 우레옥을 필동이야. 그래서 냉면 먹으러 가는 그 20분 동안에 그 말세움이 거세진 거예요. 결국 우레옥을 가가지고 둘 다 냉면 안 먹고 그냥 나왔잖아. 그지. 뭐 넘어가나, 냉면이. 안 먹고 나왔어. 저희 집이 고향이 대구인데, 대구 갈비찜을 먹으러 대구에 갔다 그 사단에 난 적이 있네. 기차에서부터 싸웠어, 기차에서부터. 뭐 싸울 일이야? 그러니까 뭐, 하여튼, 먹는 거, 뭐, 이런 걸로 스타일 때문에, 뭐 때문에 기억도 안 나. 어쨌든 그러다가 중간쯤에 갈비찜 얘기가 나왔어. 어차피 그래서 거기서 먹으러 가기로 한 거잖아. 그럼 넌 그걸 먹으러 지금 기차를 탄 거야? 뭐 이러면서 이제 막 가가지고 결국 그 엄청 유명한 갈비집에 갔어. 딴 거 먹었잖아. 딴 거 먹지.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우레옥이 맛있냐 을지면옥이 맛있냐의 논쟁에서 벗어나서 뭘 알지도 못하면서 네가 고집을 부리냐? 이렇게 감정 싸움으로 가는 거야. 그렇죠. 나중에는 뭘 먹느냐가 중요하지 않아. 누가 이기나 보자. 이렇게 가는 거야. 맞아요. 내가 말이 빠르대. 그러니까 말의 속도가 빠른 게 아니라 혼자 이렇게 생각하고 그 뒷상황 뒷상황까지 혼자 막 얘기를 해버린 거야. 근데 말을 조금 이렇게 생각하고 내뱉고 좀 기다렸다가 좀 시간이 필요한 사람과 말할 때 제가 굉장히 윽박지르고 몰고 가고 뭐 이런 스타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녀 관계에서 항상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을지면옥 여자친구랑 이런 일도 있었어. 뭐. 그분이 차를 새로 산 거야. 좀 좋은 차를. 네. 차를 너무너무 막 끔찍히 아끼는, 구매한 지 한 달 이내. 그 상황이었어요. 같이 어딜 가는데 기름을 넣어야 되는 거지. 고속도로로 가고 있으니까 알뜰 주유소 가면 제일 싸다. 거기서 휘발유를 넣어라. 그랬더니 꼭 고급 휘발유를 넣어야 이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차라리 내가 이해를 해. 알뜰 주유소 기름은 좀 못 믿어온 거 아니야? 그런 거야. 그래서 요거 또. 야, 알뜰 주유소에 들어가는 기름이랑 SK, GS 들어가는 기름이랑 똑같은 거라고. 그랬더니 아닌 거라고. 서로 다른 것 같다는 거야. 그렇지. 밑도 끝도 없이. 그렇지. 밑도 끝도 없이. 그렇지. 그래서 쉽지 않지. 어처구니 없잖아. 그렇다고 내가 정확하게 어디서 떼다가 어떻게 파는 걸 아는 것도 아니거든. 그렇지. 그걸 또 말을 할 수가 없어. 싸우다가 내가 검색을 했어. 또 검색을 해가지고 야, 알뜰 주유소에 들어가는 기름이 GS랑 S오일이나 SK 정유사에서 그냥 넣는 거라고. 그치. 거기 브랜드를 띄기 때문에 마진이 적어가지고 싼 거라고. 보여주고.
이거잖아! 그랬더니, 됐어. GS 갈 거야. 그래, 비슷하구나. 그래서 서울 올라가는 내내 2시간 동안 또 말을 안 했어. 야. 이렇게 고집 대 고집이 부딪히는 그런 상황인 거야. 나는 배 감독처럼 막 깊이 그렇게는 싸움을 잘 안 하고. 네. 사소한 고집이 있군요. 네. 그렇죠. 야. 대부분 비슷한 것 같아. 별거 아니야, 싸우는 게. 그러니까 화성 여자, 금성 남자 그 책 얼마 팔린 거 아니야. 패턴이 비슷해. 그렇죠. 근데 이분들은 그러지 않았다. 그냥 막, 하고 넘어가면 다시 까먹고 잘 지내고 이걸 반복을 했다. 본인들 싸운 것도 그래서 그렇게 뭐 대단한 걸로 싸우지 않았다는 걸 보면. 복귀하고 뭔가 뒤에 이렇게 뭐 얘기하고 진지하게 얘기하고 이런 걸 간지러워서 못 하신 건데. 그렇죠. 이게 간지러서 못한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자기 인생에 그렇게까지 진지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야. 아, 그럴 수 있겠네.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가 연애 시작이 되니까. 그렇지. 만약 그게 필요하면 간지럽고 모양 빠진다는 생각보다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하거든. 필요하거나 급한 문제면. 왜냐면 나한테 중요한 사람이니까. 그쵸. 애인이니까. 그건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지금까지는 말은 애인이지만 그냥 친구인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나는 절대 남들이 보는 앞에서 헐레벌떡 뛰어가지 않는 사람이라 쳐봅시다. 버스가 가는데 어떡할 거야. 뛸 거 아니야. 근데 그때도 내가 안 뛰는 게 더 중요하다. 그 버스를 안 타도 된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뭐 이런 상태 아니었나. 그러네요. 이분은 맨날 싸우는 게 지겹긴 하지만 헤어지고 싶은 마음은 없다. 네. 근데 또 평생 사귄다 이거는 또 엄두가 잘 안 난다. 뭐 이러는데 왜냐면 여태까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지. 그 당장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는 그 이제 새로운 단계 김 선생이 얘기하는 이제 뭔가 서로에 대해서 좀 존재를 인정하고 중요한 사람이 됐으니까. 그렇죠. 근데 헤어지고 싶지 않으면 그 관계를 잘 발전시켜 나가면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평생 사귄다 뭐 이런 거는 의미 없어요. 네. 아이, 의미 없어. 그럴 일이야. 평생 사귄다고 지금 얘기하면 살 것 같아? 난 너랑 평생 있고 싶어. 아이, 오늘, 다- 일단 오늘 밤 넘기자는 얘기야. 아이, 다 필요 없고요. 그래. 예. 이게 그냥 단순히 연인 관계뿐만 아니고 뭐 이 평생 내지는 뭐 길게 뭐 그치. 이런 거를 얘기하는 관계치고 네. 오래가는 관계가 별로 없어요. 이게 다 삼국지를 읽어서 우리가 잘못 받아들인 거예요. 도원결의해서 성공했냐고. 우리가 한 번도 그냥- 성공한 적 없어. 그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은 지나보고 나면 이제 평생을 똑같이 온 거죠. 그렇죠. 내일 일 몰라. 네. 그럼. 오늘 저녁에 싸우고 헤어질 수도 있어. 네, 너무 그거에 얽매이진 않으셨으면 좋겠고 네. 제가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 언제도 쓴 것 같은데 형들이 그렇게 많았다. 우리 동생, 내 새끼, 뭐 아이고. 평생 간다고 얘기한 전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 옛날만큼 안 만나진 사람들이 많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진짜 지금도 계속 그냥 한결같이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한 번도 그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평생을 지금 내일 먹고 살 거도 지금 생각하기 바쁜데 지금 무슨 평생은. 처음에 이 사연을 읽고 얘기하기 전에는 그래도 둘이 뭔가 조금 더 건설적인 시간을 보내야 되는 커플 아닌가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볼까 이렇게 사는 게 제일 행복해. 오늘 일단 재밌잖아. 그리고 이틀 동안 연락 안 한 적도 처음이래잖아. 그거 하루하루 얼마나 치열하게 둘이 논 거야. 앞으로 계속 그러면 되지 뭐. 네. 이미 다른 연인들보다 훨씬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 다 패스하신 거예요. 네. 뭐 하여튼 저희가 응원해드리니까 힘내시고 이분들 뭐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지하게 저기 한번 가시라고 하얀 언덕 이런 거 한번 들어볼까? 아, 그래. 하얀언덕 괜찮네. 하얀 언덕, 그렇지. 오랜만에. 그렇지. 네, 치이로님의 하얀언덕. 좋다. 네. 그리고 지금 딱 괜찮은 게 여름이 지나서 조용해. 아, 그러네. 성수기 지났네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둘이 얘기 좀 해. 앉아서. 그래서 둘이 조용하게 얘기하고. 이렇게 남사친 여사친이 새삼 이제 연인으로 발전하잖아? 서로의 다른 모습을 발견하면서 아, 그렇지. 관계의 새로운 국면이 그리고 갈 때 드레스 코드를 생겨. 내 평생 한 번도 안 입어본 옷으로 입고 가자. 이야. 둘이. 말투도 바꾸고 좀. 어쩌면 한 번도 서로에 대해서 쟤는 참 섹시한 남자다, 섹시한 여자다 이렇게 생각 안 했을 수도 있거든. 달리 보인다. 설레인다. 그리고 원하는 바를 되게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는 것도 별로 없었을 수도 있어. 그렇죠. 왜냐면 우린 그냥 잘 맞으니까. 뭐 그런 얘기를. 네, 좀 불안하다. 왜? 이분들 이제 아까 얘기를 되짚어 보면 같은 집에 살고 계시면 짐 쌀 때 같이 쌀 텐데. 그렇지. 야, 드레스 코드 이렇게 하라 그랬어. 야, 이거 딴 거 입으라고. 벌써 지금 막 싸우는 거 아니야? 네가 이게 어울린다고 생각해? 갈 때도 같이 가는데. 6년을 얘기해도 안 입네, 진짜. 아무래도. 제주도까지 그러면 우리 차를 타고 가자. GS 가라고, GS! 또 막 이런다, 또. 하얀 언덕 내려서 한마디도 안 하고. 야.
그러면 헤어지면 되는 거야. 안 맞는 거야, 연인으로. 자, 아무튼 힘내시고, 오랜만에 저희 치히로님의 하얀언덕 펜션 숙박권 저희가 선물 드릴 테니까. 네, 하여튼, 알콩달콩 예쁜 사랑 하시기 바랍니다. 부럽다. 갔다 와서 결과를 꼭 우리에게 말해달라. 네. 자, NT 라이브 저희가 새롭게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국립극장에서 하는 스크린으로 보는 연극 실황. 새롭잖아요? 네. 그 메가박스에서도 이제 비슷한 컨셉의 공연들이 이제 진행 중인데, 티켓이 얼마라고요? 15,000원? R석이 제가 알기로는 2만원 고 S석이 15,000원이 되게 싸잖아. 비싸지는 않네요. 네. 그러니까 영화 한 편 보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전 되게 기대가 돼요. 남산에 있는 국립극장에서 하는 건데 작품들이 너무 좋아요. 프랑켄슈타인, 베네딕트 컴버배치 오빠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우리 오이 오빠. 그리고 워호스 이건 진짜 유명한 연극이에요. 네. 꼭 보셨으면 좋겠는 작품인 거거든요. 이게 지금 시간이 좀 바쁩니다. 10월 4, 5, 6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공연인 거거든요. 네. 혹시 연휴 기간에 어디 안 가시고 그냥 서울에 계신 분들이면 10월 4일 날 프랑켄슈타인, 10월 5일 날 해다 가블러, 10월 6일 날 워호스인데 10장, 14장을 저희가 쏴드립니다. 5분, 7분. 네. 커플로. 이 작품은 진짜 여러분 추천드리고 싶어요. 티켓을 받으시는 것도 좋지만 시간이 된다. 그리고 영화 보러 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가족들 만나서. 영화관도 영화관이지만 요런 때 한번 공연장을 한번 가보셔라. 굉장히 색다른 경험이 되게 색다르고 좋을 것 같아요. 일주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공연 티켓은 저희가 또 새로 이제 발전하는 김프로쇼가 되기 위해서 이 문화 선물들을 하나로 신청할 수 있는 폼을 마련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이거 저희가 뭐 팟빵 안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뭐 이렇게 저렇게 좀 어수선해가지고 뭐 그냥 가내수공업으로 계속 여름 작가님 이렇게 하시다가 이게 너무 이럴 일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를 모았습니다. 김프로쇼.com 으로 들어오시면 저희가 홈페이지를 만드는 거는 공사가 너무 커서 그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만들어가지고 연결해놨거든요. www.김프로쇼.com으로 들어오시면 영화, 공연, 책 뭐 이런 것들 저희가 선물 쏴드리는 거 거기 다 모여 있거든요. 보시고 원하시는 거 뭐 신청도 하시고 또 끝났으면 직접 가서 사서 한번 보시기도 하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요 폼이 네이버 블로그긴 한데 여러분이 네이버에 로그인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그냥 신청하실 수 있게 준비해놨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김프로쇼.com 앞으로는 여기 오셔가지고 문화상품은 다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NT라이브 사랑해주세요. 마찬가지로 해피버스데이도 저희가 초대권 뭐 해가지고 보내드렸거든요. 당첨되신 분들한테 이제 메일 보내드리고요. TWIG에서 이웃집에 부엉이가 산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드리고요. 이런 거 다 하여튼 김프로쇼.com에 있습니다. 그쪽으로 와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팟캐스트 많이 듣잖아요. 문화 선물을 이렇게 많이 주는 팟캐스트가 없더라고. 그럼 우리가 독보적이야. 그렇죠. 이건 진짜로 맞는 말인 게요. 그 한 상위 20위 내에 있는 팟캐스트는 정말 매일 다 듣거든요. 김 선생이. 이건 없다 그러면 진짜 없는 거예요. 책과 영화 공연을 동시에 주는 데가 없어. 그렇죠. 숙박권도 줘. 정말 숙박 이런 거는 간혹 있더라. 이런 문화 선물 풍요롭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프로쇼만의 특징이니까 많이 누리세요. 선물 폭탄 코너. 오늘의 선물 폭탄은 오늘의 오빠 생각 주인공 대박이다. 제주 하얀 언덕 펜션 숙박권 드립니다. 그리고 술친금도 드려 그냥. 그래. 술친금도 가서 둘이 술 먹어. 술 좋아하잖아. 그래. 전후로 한 포씩 드셔야 됩니다. 그렇지. 그렇지. 술만 먹을 건 아니잖아. 그 한 박스에 5포 들어 있잖아요. 술 드시기 전에 두 분이 한 포 드시고, 그 다음에 해장하시느라고 드시고, 남자분이 한 포 더 드십시오. 먹어야지. 남자가 한 잔이라도 더 먹어라. 그렇지. 자, 김프로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친구 술친금, 상쾌한 아침을 위한 굼벵이 파워, 우리 소연아범님의 술친금 많이 애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추석을 맞아서 선물 세트로 또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것도 많이 좀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박스가 너무 귀여워. 자, 마이보험 체크입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 제대로 가입된 건지 과하거나 부족한 것이 있는지 체크해 주시고 더불어 가장 적합한 것으로 상품도 권유해 주시는 이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확인만 하는 서비스는 아니에요. 그렇죠. 확인하시고 가장 싼 거를 이제 설계해 주시면 가입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합한 보험을 추천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 그러시면 가입하시면 왜 보험이란 게 그래요. 보험 영업을 이제 이모, 뭐 고모의 친구 등등 영업을 하시잖아. 네. 그분들 수수료, 영업 수수료가 되게 세요. 되게 세죠. 되게 세거든. 그러니까 마이보험 체크는 직거래라서 그 영업 수수료가 되게 저렴한 보험용 겁니다. 그래서 믿고 가입하셔도 가격적으로나 상품적으로 굉장히 좋은 선택이에요. 네. 네. 기간이 길면 또 수수료가 그렇게 세다. 가요. 물론 이제 또 보험하시는 우리 또 청취자분께서 계시면 네. 또 그럴 수 있지만 마이보험 체크 한번 이용해 보세요. 네. 아이스크림 크림이죠. 자, 우리 또 장안의 화제가 되는 샤우팅 하나 있죠. 해봅시다. 아이스크림 크림. 네. 네. 아토피를 고생하는 아이를 위해서 아빠가 직접 만든 순한 보습 크림이죠. 벌써부터 반응이 왔어요. 네. 어떻게 저기 쏴드립니까? 그럼요. 네, 쏴드리고 제가 선착순을 했는데 벌써 끝났잖아요. 그래서 올려주시는 분들 네. 제 마음대로 그래. 간헐적으로 뽑아가지고 쏴드릴 테니까 네. 보내주세요. 몇 주 더 합시다. 네. 네. 좋은 원료로 아이들을 위해서 아토피 없이 훌륭한 보습크림 만드셨다니까 한번 써보시고 이게 성인들도 쓰기 되게 좋대요. 네. 용량도 되게 크대. 네, 그래서 아이스크림 크림 검색하셔서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들어왔네요. 넥서스에서 네. 영어회화 100일의 기적. 이거 완전 베스트셀러잖아. 이거 완전 그렇지. 베스트셀러. 이게 네. 지난번에 나오셨던 우리 김민식 PD가 네. 쓰신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 네. 여기서 극찬을 하셔가지고 네네. 그걸로 베스트셀러 반열에도 올랐어요. 물론 이제 책도 좋은데 네. 그래서 저처럼 이거 늦지막히 영어 공부 다시 한번 해야 되나?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혹시 계시다면 한번 좀 체험해 보시면 좋겠는데 이 책으로 시작해 보시죠. 네. 나 이거 읽어봐야겠다. 우리도 해볼까? 네. 조만간 그래서 저희가 진짜로 김민식 PD를 모셔가지고 요런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고 실제적으로 그냥 맨날 연초 시작할 때 이렇게 포스트잇에만 적지 말고 요거 한번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그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어회화 100일의 기적 많이 한번 사보시면 좋겠어요. 유사품에 주의하시래요. 100일의 기적이에요. 100일의 기적 100단어의 기적 이런 거 있대요. 야 진짜 깨알 같아. 네. 영어회화 101의 기적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광고 듣고 김프로쇼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유쾌한 세 남자의 김프로 주당 만들기 프로젝트 김프로쇼를 듣고 계십니다. 저는 독일에 사는 피아노 걸입니다. 네, 김프로쇼 2부는 시사로 찾아옵니다. 되게 오랜만에 시사를 우리끼리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불러가지고 얘기하면서 참 알찼는데 걱정이 크네요. 그러네. 그땐 정말 방송과 우리의 마음 모두가 참 알찼었는데. 제가 오늘 또 혼자 하려니까 마음이 무겁습니다. 간만에 랩 한번 하나요? 네. 그러니까. 뭘 할까 고민하다가 지난주에 제가 이제 시사 안드로메다 나갔잖아요. 네. 거긴 일주일에 2번밖에 업로드를 안 하는데 이 작가의 힘이겠죠. 저희보다 등수가 앞설 때가 훨씬 많기도 하고. 일주일에 2번? 일주일에 2번 업로드해요. 이야, 정말? 그 공중파를 같이 하잖아. YTN하고 같이 하니까. 네, YTN에서 라디오에서 쫙 팟캐스트에서 나머지 부분을 틀겠다고 또 오프터 레코드판을 팟캐스트 하니까. 네, 그쵸. 그래서 저는 라디오만 나갔었거든요. 그 뒤에까지 같이 하진 않았고 목요일이었는데 가서 밤 9시인가 그때부터 쭉 몰아서 이제 녹음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앞에 라디오 부분만 나갔다가 왔는데 반응이 생각보다 모르겠더라. 못 알아듣겠더라. 말도 빨리 하고 재미도 없고 내용도 잘 모르겠고 그렇더라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어떠셨어요? 딱 그랬어요. 질문을 던지면 충분하게 답할 시간을 줘야 되는데 계속 치고 들어와. 그치. 그러니까 답이 마무리가 되지 않았는데 다른 얘기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물어본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을 듣고 넘어가지 않으니까 맥락에 뚝뚝 점프업을 하죠. 그리고 한 명은 변호사님이고 이 작가야 워낙 이제 시사 정치 이런 쪽에 해박하신 분이고 또 한 명은 YTN 기자니까 이야기를 하면 본인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거에 대해서 쉽게 정리를 하거나 설명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고 그냥 안 다치고 그렇지 이러면서 그냥 지나가니까 저도 이제 보조를 맞춰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끝나고 나서 좀 아쉽더라고요. 이건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서로 본인 얘기를 하는 거야. 네. 뭔가 현란하게 말들이 오간 것 같은데
그 기승전결이 딱 마무리해서 이런 스토리구나라고 남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틈을 안 주더만요. 아, 그래요? 뭐 나름 이제 팟캐 이쪽 바닥에서는 뭐 이제 유명하신 분들이니까 틈도 안 주고 자기들끼리 막 뭐 소리 지르고 막 노래 부르고 막 난리도 아니더라고. 김프로쇼의 스타일이 있잖아. 네. 우리에겐 중요한 철학이 있어요. 경청과 반영. 그럼. 아, 그럼. 시간은 없지. 빨리 얘기는 해야 되지. 한번 지나가면 부연할 수 없지. 뭐 이러니까 끝나고 나서도 이거 뭐 제대로 한 건가 알아듣겠나. 근데 역시나 게시판이나 올라오는 반응을 보니까 잘 못 알아듣겠다. 재미도 없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그래도 이제 나름 이렇게 어떻게 좀 전달을 해드리면 좀 쉽게 전달을 할까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재활용이라 그러면 좀 그렇고. 아니지, 이렇게 해야지. 원래 했었어야 하는 모양으로 한다. 그렇지. 네. 저거예요. 그럼. 여기가 본방이야. 그럼. 여기가 본방이야. 네. 아이, 안 맞아. 그럼. 안 맞아. 그거를 뭐, 자기들 돋보이려고 방송하면 어떻게 해? 내용 전달을 하려고 해야지. 말이야. 멘트 찌려고 우리가 녹음을 하나? 돈도 벌어야지. 아, 그렇군요. 네. 더 입쇼. 네. 자, 아무튼 그래서, 이번 편은 공수처 완전 정복. 네. 한 30분 정도 할 거거든요. 모르겠어. 더 짧아질 수도 있고. 근데 그냥 핵심만 추려서 어디 가서 아는 척 하시기 쉽게. 그냥 들으면, 공수처를 이래서 하려고 그러는구나. 공수처가 뭐 하는 거구나. 요 정도만 그냥 파악하시게, 얘기를 한번 쭉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오케이. 네. 해봐. 질문을 해줘야지. 그래요. 공수처가 뭡니까? 그렇지.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요게 이제 이번에 나온 말이에요. 그 전에는 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뭐 이런 거가 있어요. 뭐 고비처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번에 법무부 개혁위원회에서 권고하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그래서 공수처 이렇게 중간 거를 따가지고. 근데 이제 공수처가 왜 도입이 되는지를 먼저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검찰이 너무 어마어마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근데 뭐 얼마나 어마어마한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검찰이 짱이야. 우리나라 검찰 같은 권력을 갖고 있는 데가 없어요. 네. 우리가 뭐 OECD 평 이런 것도 아니야. 짱이야 그냥. 우리 제일 많아. 그러니까 수사 지휘권, 뭐 영장 청구권, 기소 독점권, 기소 재량권, 뭐 형 집행권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어려운 말이어서 그런데 수사 지휘권은 수사를 지휘한다는 얘기니까 자기가 직접 수사도 하고 경찰이 수사하는 걸 지휘도 하고 그리고 영장을 청구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나라 헌법에는 그러니까 신체와 재산에 대해서 수사를 하려면 강제적으로 뭘 해야 되잖아요. 사람을 갖다가 어디다 가두거나 아니면 센터를 까거나 뭐 이런 거 하는 권한이 국가에 있는데 그걸 함부로 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영장에 의해서만 하도록 했어요. 법관이 보고 이건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됩니다. 스크린을 한 다음에 하도록. 근데 그 영장을 청구하는 거를 검사만 할 수 있게 해놨어요. 헌법에 박아놨어. 어느 나라나 함부로 할 수 없으니까 영장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영장을 청구하고 신청할 수 있는 주체를 딱 못 박아놓은 거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검사가 신청한 영장에 의해서만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여기 이제 헌법 12조 16조인데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검사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소라 그러는데 이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법원에 넘겨서 처벌을 좀 해주세요 하고 법원에다가 넘길 수 있는 권한이 검사한테만 있어. 이건 경찰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소도 검찰한테 해주세요. 그래서 거기서 해야만 할 수 있어. 근데 이 기소도 당연히 그냥 넘어오면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재량권이 있어. 이놈은 아닌데? 그럼 기소 안 할 수도 있어요. 그 재량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중간에 형 집행하거나 뭐 이런 이제 권한도 있고. 그러니까 다 갖고 있어. 싹 다. 그래서 일전에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 아니에요? 검찰, 경찰이 이걸 나눠 가져야 된다 했을 그렇죠. 때 문제가 된 게 수사권인가요? 기소권인가요? 기소권은 검찰만 갖도록 하고 수사권은 경찰만 갖도록 하자. 실제로 그렇게 하는 나라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수사는 경찰이 해가지고 갖고 오면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해가지고 법원에 넘기는 기소만 검사가 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는 둘 다 할 수 있어. 검찰이 수사도 할 수 있고 기소도 할 수 있고. 근데 경찰은 기소는 못하고 수사만 할 수 있는데 수사도 지휘를 받아야 돼요. 검찰의 지휘를 받죠. 그렇지. 검찰이 다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검찰은 2,000명, 검사가 2,000명.
근데 경찰은 2만 명.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뭐 수사만 하는 경찰들은 또 그보다는 숫자가 좀 적기는 한데 아무튼 권한이 너무 세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어. 근데 이렇게 세진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 순사들 때문에 그래요. 해방이 되기 전에 우리나라의 법 체계를 이제 일본이 식민 지배를 하면서 거의 그대로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독일 거를 일본이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세팅을 했고 그거를 우리가 가져와서 세팅을 해서 일본법, 독일법 체계가 거의 우리하고 비슷해요. 우리나라는 나중에 이제 그거를 조금 미국식하고 좀 합병을 시켜가지고 좀 이렇게 좀 달라지긴 했는데 그래도 거의 근간은 비슷해. 법 체계도 비슷하고. 근데 일본 때 순사한테, 경찰한테 굉장한 권한이 있었거든요. 수사하고 막 이런 거를. 근데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이승만이 그대로 썼잖아요. 그러면서 반민특위를 경찰을 이용해가지고 막 다 무력화시켰잖아요. 그러면서 엄청난 권한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있던 법학자들이나 법률가들이 이건 안 된다. 제어를 못하고 이렇게 두면 안 된다. 그래서 사실은 과도하게 싹 뺏어온 거예요. 경찰이 순사 때부터 하던 그 지랄을 못하게 다 스크린 받아. 수사도 검사 스크린 받고 그 영장도 검사한테 받고 다 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게 주요하게 먹혔어요. 그러니까 완전 지금 검찰을 때려잡아야 한다고 했던 것처럼 그때는 경찰을 때려잡아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공수처 같은 걸 만든 거예요. 그런 시스템을 딱 만들어가지고 다 허락을 받도록 했는데 이게 한 반세기 지나니까 지네가 괴물이 된 거지. 너무 힘이 이제 강력하게 있으니까. 그래서 2005년에는 한참 수사권 조정 뭐 이런 거 얘기가 있을 때 늘 싸우잖아요. 뭐 폭탄주를 먹었느니 어쨌느니 뭐 유야무야 되다가 비슷하게 되고 뭐 항상 그랬거든요. 근데 2005년도에 한참 싸울 때는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 그래 그러면 경찰이 미국, 일본, 독일 아무데나 다 좋아. 그냥 통으로 다 갖고 오자. 우리가 뭐 바꾸고 자식 필요 없고 제도를 미국에서 하는 걸 그대로 갖고 오든지 아니면 뭐 일본에서 하는 걸 그대로 갖고 오든지 독일이 하는 걸 그대로 갖고 오든지 그냥 그대로 갖고 오자. 라고까지 얘기를 했었어. 그렇게 해도 지금보단 낫다는 거야. 경찰이 하는 게 걔네 거 다 갖고 와도 우리 거보단 나아.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갖고 오자. 라고 얘기했는데 무산됐어요. 검찰이 미쳤어? 그거 자기가 가진 권한을 왜 줘?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이제 안 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범죄 사건, 형사 사건이 발생하는 거에 97% 정도를 요율은 약간 변화가 있겠지만 하여튼 95% 이상은 경찰이 다 처리해요. 그리고 그 나머지 걸 이제 검찰이 처리를 하는 거지. 그리고 형사 소속범에 어떻게 돼 있냐면 수사의 주체는 검사야. 무조건. 그리고 경찰은 이제 어려운 말로는 사법경찰관리라고 해가지고 보좌하고 보조하는 역할을 하도록 돼 있어요. 법에. 그러니까 실제로 검사 밑에예요. 경찰이. 그러니까 지휘하면 지휘 받아야 되고 뭐 영장도 청구 안 해주면 안 되고 뭐 하여튼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검사가 비리를 저지러도 수사의 주체가 검사니까 검사가 수사를 해야 돼. 이게 무슨 난리야. 근데 수사가 안 되지. 안 될 거 아니에요. 뭐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뭐 벤치어 검사, 뭐 진경준, 홍만표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나오면서 다 검찰이 수사했거든요. 검찰이 수사하면 아무래도 자기하고 같이 한솥밥 먹고 뭐 친했던 사람이 한 달이 건너면 다 친한 사람들인데 2,000명이니까 조그마한 고등학교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의 고등학교 현직에 있는 고등학교 동문들이거나 아니면 거기 졸업한 옛날 선배들인 셈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좁겠어. 자기들끼리 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수사가 제대로 될 리가 없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좀 개혁을 해야 된다. 좀 뭔가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냐 해서 나왔던 얘기가 공수처를 차라리 도입하면 어떠냐. 근데 생각해봐요. 검사 비리는 터져나온 게 꽤 되지만 판사 비리 들어본 적 별로 없죠. 없죠. 네. 별로 없잖아. 근데 없어서라기보다 이 권한 자체를 검사만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다이다이를 직거래가 가능한 거예요. 영장도 하면 나와야 되지. 기소를 하면 또 나중에 결과도 나와야 되지. 법원하고 척져가지고 좋을 일이 뭐가 있어.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요거는 이렇게 좀 내고를 하거나 뭐 요런 게 있지 않을까. 제가 그냥 추론만 해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판사 비리가 이렇게 안 나오고 검사 경찰 비리에 비해서 그렇잖아. 아주 손에 꼽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되는 것 자체가 검사 검찰한테 너무 과도한 권한이 다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이제 생겨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걸 좀 뭔가 좀 바로 잡아야 되지 않냐. 그래서 여태까지 계속 나온 게 수사권 조정인데 두 기관밖에 없으니까 검찰하고 경찰 이걸 좀 나눠보자 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잘 안 됐죠. 왜냐면 계속 그냥 검찰이 이겨왔죠. 그래서 하다 안 되니까 비리 사건도 너무 많이 터지고 큰 사건도 너무 많았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죠. 최순실 게이트 뭐 있으면서 우병우 뭐 이런 거 있었죠. 하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하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너무 생겨서 다른 걸 하나라도 만들어서라도 해결하자 해서 생겨난 게 공수처입니다. 그러면 의문이 생기는 게 공수처가 어떤 권한을 갖게 돼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공수처 도입은 오래된 얘기예요. 98년에 이회창 총재가 그때 고위공직자 비리 특별수사처를 뭐 추진하겠다라고 했었고 DJ 때 공직비리수사처 이게 이제 뭐 공수처 이름이 됐던 거고 노무현 대통령도 공수처를 공약으로 했는데 전부 다 무산됐어요. 검찰이 미쳤어? 검찰이 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2012년도에는 아까 얘기한 무슨 스폰서 검사니 뭐 그랜저 검사니 벤처 검사 이런 게 막 나올 때라서 이게 뭔가 문제가 된다. 검찰이 너무 과도하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돌아가셨고 뭐 이러니까 검찰 개혁이 화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그때 당시에 후보 시절에 둘 다 검찰을 개혁할 방안을 내놔요. 그때는 이제 검찰 개혁 안 하겠다고 하면 안 되니까 공약으로 내놓는데 약간 한 끗이 달라. 그때 하겠다 한 게 지금 이제 권고안으로 나온 거고 문재인 대통령의 박근혜 대통령은 뭘 얘기했냐면 공수처를 얘기 안 하고 상설특검하고 특별감찰관 제도를 만들겠다. 근데 어쨌든 이걸로도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해가지고 뭐 이제 상설특검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특검 제도가 있으니까 그거를 매번 만들어야 돼요. 특검법에 의해서 매번 만들어야 돼. 특검법을 매번 만들어야 돼. 네. 그러면 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써야 돼. 그러니까 조직은 어떻게 할 거고 검사는 누구를 임명할 거고 뭐 조직은 어떻게 꾸릴 거고 어떤 사안들을 뭐 조사할 거고 그런 걸 다 꾸며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합의해야 되잖아요. 작권은 누가 만들고 뭐 그러니까 그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 다 밑에서 말 맞추고 증거 없애고 준비를 하는 거야. 이게 너무 비효율적이다. 특검이라는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별로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온 적이 없으니까 이거를 상설특검을 만들어 놓자. 그래서 그냥 법은 상설특검을 만들어 놓고 제도를 사안만 끼워 맞추면 바로 가동이 되게. 그래서 표결만 그냥 해놓으면 딱 껍데기를 만들어 놓고 그 상설특검이라는 껍데기를 만들어 놓고 요 사안이 생겼네? 최순실 뭐 박근혜 게이트가 생겼네? 그러면 이거 합시다. 땅땅땅 하면 바로 다음 날부터 쫙 할 수 있게. 그럼 시간이 굉장히 단축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로 하자라고 해서 그것도 만들어놨어. 2014년에 박근혜 정부에서. 그리고 특별감찰관 제도라고 그래서 대통령 직속으로 이제 감찰관을 하나 두고 이제 공직자들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수사하겠다라고 만들어놨는데 그게 이석순 씨야. 근데 이제 최순실 게이트가 터졌잖아. 막 시끄러우니까 특검을 도입한다고 상설특검 바로 하자고 했는데 안 받았어. 왜냐면 특검이 생기면 어떡하겠어. 내가 제어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상설특검 쓰자고 자기도 만들었잖아 2014년에. 근데 그걸 안 쓰고 특별감찰관으로 하자고 그랬어. 왜냐면 자기 밑에 놓고 그렇게 하고 싶은 거지. 그래놓고는 하다가 말 안 들으니까 잘라버렸잖아요. 뭐 이렇게 뭐 문건 흘리고 어쩌고 막 해가지고는 잘라버렸잖아. 우병우 통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공적으로 돌다가 태블릿 PC 나오고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기존에 있던 특검으로 해가지고 그때는 여론이 너무 하니까 쭉 해서 지금 특검으로 지금 조사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근혜가 얘기했던 거는 허울 좋은 빛 좋은 개살구였다는 게 증명이 돼버렸잖아. 만들어놨는데 상설특검? 아이고 안 썼잖아. 특별감찰관제? 하다 네가 잘랐잖아.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 이게 유명무실하다라는 게 증명이 돼버렸으니 그럼 어떻게? 당시에 문재인 후보가 가지고 나왔던 공수처 그리고 98년도 이회창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그 공수처안을 해보자. 이거 말고 뭐가 있냐. 우리가 지금 다 해봤는데 안 됐는데 이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한 70% 이상이 그렇다고 찬성을 하는 거죠. 지금은. 다 해봤잖아. 결과적으로 그러면 공수처라는 건 검찰 개혁의 방안이다라고 이해하는 게 빠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검찰이 과도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 그걸 어떻게 쪼갤 것이냐. 검찰 혼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막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제어할 것이냐.
해가지고 만들어낸 거예요. 왜냐면 고위공직자 수사처라고 하면 일반인이 받아들이기가 그런 기능을 하나보다 그 좀 높으신 분들을 범죄를 전문으로 수사하는 기관인가 보다라고 이제 기능적으로 이해하기 쉽지만 네. 실상은 검찰을 개혁하려고 하는 툴이다. 라고 그렇죠. 이해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왜냐면 검찰이 이런 5만 가지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검찰의 인사권을 누가 좌지우지하냐면 법무부 장관인데 법무부 장관 위에 누가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인사가 계속 된단 말이에요. 검찰총장도 그렇죠. 밑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뜻을 거슬러서 수사를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세요. 보장해드릴게요. 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사람이 아니고서야 네. 미쳤어? 자기가 가진 권한을 칼을 휘둘릴 수 있는데 그걸 자기를 찌르라고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자기 친한 사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그리고 뭔가 정권을 계속해서 창출하는데 뭔가 불리할 것 같은 이슈 이런 건 철저하게 수사를 안 하려고 하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무자비하게 수사를 하려고 했던 게 박근혜 정부에서 계속 봤던 거잖아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계속 그렇게 봤던 거니까 야 이거는 대통령이 저렇게 뜻을 가지고 집권 여당에 대해서 아무 힘을 못 쓰는 검찰이면 집권당과 집권 세력에게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독립적이고 그리고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는 이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조직이? 이제 그거를 하려고 공수처를 만들자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생각보다 오래전부터 이 사안이 발언이 됐거든요. 오래됐어요. 이회창 때부터라고 하면. 그렇죠.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때도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는 의지가 이미 여야 막론하고 있었구나. 왜냐면 신군부 때는 삼천교육 때도 있고 막 때려잡았잖아. 만기부도 있고. 근데 이제 그게 뭐 안 되는 전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법대로 절차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제 사회가 점점 되니까 예전에는 그냥 더 효율적이고 빠른 안기부 같은 조직이 있으면 아이 충분하지. 뭐 이렇게 막 마음대로 하니까.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뭔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통치를 해야 되니까 법을 지키는 형태는 유지하되 나의 권력에는 계속해서 서포트를 할 수 있는 내 권력의 계를 뭘로 할까? 그 원래는 말했던 것처럼 안기부라는 정보 조직이나 군이 동원됐다면 이제 검찰 통해서 하면 어쨌건 헌법이 규정하는 규정세에서 검찰이 적법하게 법 집행을 한다는 절차적인 정당성은 확보가 되니까 네. 검찰을 내 권력 유지의 툴로 이용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지. 네. 근데 이거 연도를 잘 봐야 되는 게 왜 이회창이 주장을 했는데 그럼 이회창도 주장했으니까 거기도 검찰 개혁에 대한 게 있었네. 아니야. 아니지. 1998년이라고. 그러니까 1997년에 DJ가 됐잖아. 그러니까 DJ가 이걸 가지고 휘둘러? 그러니까 DJ 얘가 못 휘두르게 이걸 빼야 되려면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권 조정보다 더 센 카드를 던진 게 공수처인 거예요. 네. 근데 그 뒤로 자기들이 못 잡고 노무현 대통령이 잡고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공수처를 하려고 했는데 검찰이 조직 내부에서 굉장히 반발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게 계속 무너져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통령한테 유리한 제도는 맞아요. 지금 검찰의 이런 시스템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어쨌든 이제 고쳐야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문재인 대통령은 특히나 이거에 대해서 불행한 과거 역사를 우리가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뭔가 검찰은 굉장히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통치할 수 있는 좋은 툴임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내려놓겠다. 그리고 그게 길게 보면 나라 전체를 위해서 좋다라고 생각을 확고하게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수처를 도입하겠다라는 의지가 아주 강하고 그런 걸로 세팅이 돼 있는 뭐 조국 민정수석이니 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니 뭐 이런 게 다 이제 그런 맥에서 진행이 된 거거든요. 그럼 공수처는 이번 권고안 같은 경우는 공수처의 수장을 역시 인사적으로 누가 임명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똑같이 대통령이 임명하면 내려오는 게 아니잖아. 네. 예. 어떻게 뽑습니까? 그러니까 이거가 이제 내용이 아주 정교하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권고안이라 법무부에서 태스크포스를 마련한 거예요. 그래서 개혁위원회, 그러니까 법무부 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여기서 모여가지고 쫙 안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법무부 장관한테 자 우리가 안을 만들었으니까 당신네들이 이거를 하세요 하고 권고를 한 거야. 네. 아무 효력이 없어.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그걸 받아서 그대로 하든지 아니면 일부 수정을 하든지 뭐 이걸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던진 건데 어떻게 돼 있냐면 대통령이 추천위원회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처장을 할 수 있는
뭐 이게 KBS MC 선정위원회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뭐 그렇죠. 네. 처장에 할 수 있는 사람 이제 추천하는 사람이 있는데 4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뭐 대통령 그리고 사법부에서 1명, 국회에서 1명, 변호사협회에서 1명, 대한변협에서 1명.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뽑아서 사람들이 2명을 추천해. 그럼 그 둘 중에서 대통령이 이제 고르도록 돼 있는데 이거는 사실 그 지금 검찰총장 추천위원회보다 적어요. 훨씬 많아 사람이 거기는. 뭐 변협, 뭐 로스쿨, 뭐 협의회장 이런 사람도 있고 무슨 법학 교수 뭐 이런 협의회 뭐 하여튼 많아. 근데 이거는 그거보다 적은 거니까 의미 없다는 얘기야. 왜냐면 이거보다 사람이 많은 여러 단체에서 해가지고 뽑은 검찰총장도 이상하잖아. 김수남이 뭐 공명정대하지 않잖아요. 형식적으로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아직은 정비해야 될 부분이 많군요. 아직은 있어요. 그리고 이걸 보면 처장이 공수처의 처장이 3년이에요. 그리고 임기가 3년이고 연임이 불가능해. 그러니까 딱 3년짜리야. 그리고 검사는 6년인데 임기 한 번 연임 가능해요. 길게는 12년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를 조금 자세하게 보면 권고안을 구성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검사가 50명 포함해가지고 수사할 수 있는 사람이 한 122명이에요. 네. 검사가 지금 검찰에 있는 검사 말하는 게 그게 아니고 왜냐하면 이게 가지고 있는 게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갖고 있는 걸 다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 헌법에 검사만 이걸 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 그치. 검사여야 돼. 네. 그러니까 검사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조직에 있는 검사가 생기는 거야. 검찰 조직에 몸담았던 검사는 50명 정원의 반절까지만 뽑을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수사 경영이 필요할 테니까 반은 채용하고 반은 무조건 기존 검찰 출신이 아닌 사람들을 뽑겠다. 비검찰 출신 법률가들. 그렇지. 그죠? 그렇게 해서 뽑아놓은 게 50명을 그렇게 뽑겠다는 얘기고 그리고 뭐 수사관도 필요하고 뭐 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다 뽑은 게 이제 120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수사, 기소, 공소유지권이 있으니까 검찰이 하는 거하고 거의 똑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수사가 겹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내지는 국무총리 뭐 이런 사람 수사하고 있는데 검찰, 경찰에서도 뭘 발견해가지고 수사할 수 있잖아. 다 갖고 올 수 있어. 그냥 무조건 끌어올 수 있어. 우선권이 있군요. 네. 그래서 수사 우선권이 있어요. 다 가져올 수 있고. 검찰 내에서 에이스들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야, 뭐 특수일부장 한번 해야지 하던가 해서 에이스야 승승장구하는 이런 사람들은 공수처를 가고 싶어 할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죠. 오히려? 근데 이제 12년까지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이제 근래에서 자기가 빨리 옷 벗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검찰 조직이 훨씬 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줄다리기를 하겠죠. 뭐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생기면 이제 그거는 과도기적인 형상이 있을 테니까 결국에는 어느 쪽으로 새가 기울 것이냐. 그래서 어느 조직이 훨씬 더 세질 것이냐. 뭐 그쪽으로 몰릴 텐데 지금 당장은 혼란스러운 기간이 한동안은 있을 거고 이 사람들은 누구를 수사하냐면 정해져 있어. 근데 이거는 사실 이례적이에요. 여태까지 없던 구조야. 왜냐하면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딱 정해놓는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대통령 뭐 산부요인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대통령 뭐 대법원장, 국회의장 뭐 헌법재판소장 내지는 대법관 비롯해가지고 국무총리 뭐 2급 이상인 공무원들이 대부분 다 포함되어 있고 청와대하고 국정원만 3급 이상 그리고 검사는 처음 시험 뽑히면 3급 부의사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들이 그 자리까지 올라가려면 어마어마하게 걸려 시간이 몇십 년 걸리는데 그걸 그냥 임관하자마자 3급이야. 그러니까 3급 이상 되는 고위공직자들이 대상인데 이게 약간 논란 소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부터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한 사람들이 많아. 봐봐요. 그 옛날에 현대차 비자금 사건 있었잖아. 그 사건은 제가 이제 안드로메다 가서 얘기한 게 들었지. 고양지청에서 그 무슨 아파트 분양 비리 뭐 이런 걸 수사하다가 커져가지고 여기서 딸려 나오다가 여기까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정몽구를 잡으려고 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사가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시작돼요. 조그만 거를 하다가 고구마 줄기 딸려 나왔는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어. 근데 요거에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쭉 밑단에서 수사해가지고 가고 있는데 뭐가 나왔어 높은 사람이. 그럼 이거는 공수처에서 하겠다 그러면 넘겨줘야 되거든요. 근데 족뱅이를 여기서 쳤는데 경찰 검찰을 쳤는데 넘겨주겠어?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안 넘겨줄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공은 저쪽에서 가져가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수사를 아주 심하게 말하면 망가뜨리려고 맘먹으면 다 증거가 될 만한 건 빼고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주더라도 마뜩치 않을 수도 있고 뭐 하여튼 이런 상황이라 수사의 효율성 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서 대상을 이렇게 아예 정해놓고 하는 것이 맞느냐 뭐 이게 아주 전통적으로 나오던 분류론 아예 좀 불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주장 중에 하나였거든요. 검사의 비리가 적어도 있을 때는 내지는 집권 여당의 비리가 있을 때는 이걸 땡겨와가지고 수사할 수 있는 데가 어디는 공정한 데가 있어야 되지 않냐라고는 전체적인 취지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분류론 자체가 지금은 안 먹혀. 왜냐면 야 대상자를 이렇게 정해놓고 하면 수사 실무에도 안 맞잖아 라고 얘기하는 것 때문에 여태까지 안 돼왔는데 그럼 어떡할 건데 안 만들면 괜찮아? 안 만들어서 이지랄 났잖아 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은 이런 말이 안 먹히는 거예요. 검사가 신청한 영장에 의해서만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럼 이거 헌법을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야? 야 그래서 그럼 놔둘 거야? 그럼 놔두면 괜찮아? 아니잖아. 바꿔야지. 이렇게 되니까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옛날에는 검사들이 얘기만 나오면 이런 걸 깨알같이 주변 사람들한테 전파했단 말이야.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는 기자들 것이고. 술을 사. 기자들한테 이런저런 얘기해. 말은 맞지. 이렇게 따져보면 안 되지. 오, 안 되네. 이건 좀 문제가 있네. 그래, 이건 문제가 있단 말이야. 한잔해. 뭐 이렇게 하면 됐어. 근데 지금은 그럴 분위기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도 분위기가 옛날 같지는 않아요. 이건 우리가 주장해봐야 말이 먹힐 단계는 지나갔다 이미. 저는 그쪽 분야 잘 알지도 못했고 거기 몸담고 있던 적도 없고 관심도 별로 없던 정알못 법알못 중에 한 명이었는데 제가 피부로 느끼는 건 그거예요. 2000년 초반부터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영화에 등장한 직업이 검사야, 검사. 네. 대한민국 검사 이 말은 내가 극장 갈 때마다 10번씩 들어. 거의 그냥 어떤 하나의 이미지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든 해야 된다라는 필요는 찰대로 찬 거죠. 그래서 이미 그 공감대는 다 형성이 돼 있어서 돌아갈 수는 없고 뭘 만들긴 만들어야 돼. 이거라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지금까지 만들어진 지금 이제 권고안이 문제가 없느냐? 약간의 문제는 좀 있어 보여요. 취지 자체가 지금의 검찰보다 훨씬 더 독립적이고 훨씬 더 공정한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가장 상위에 있는 주제잖아요. 그렇죠. 야마잖아. 안 좋은 말로. 그러니까 그 야마에 맞춰서 모든 거를 디자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면 처장이 3년이야. 검사가 12년까지 할 수 있고. 말 듣겠어? 전 이게 제일 눈에 와서 박히더라고요. 아니 2년 있으면 내년에 나갈 사람이야. 근데 나는 10년 남았어. 근데 말 듣겠어? 그리고 3년이면 대통령 5년 동안에 2번 바뀔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예 대통령의 임기를 넘어가게 뭐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이나 이런 사람처럼 차라리 6년, 10년은 좀 길고 6년 정도라도 박아놓으면 그리고 차라리 검사는 반대로 짧아도 된다고 봐. 그러면 거기서 하다가 이제 뭐 그럼 이제 그걸 파견을 갈 건 어떻게 막 실무적인 문제가 막 생기긴 하는데 어쨌든 그거는 디자인할 일이고 뒤집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적어도. 그래야 얘기하는 더 독립적이고 더 공정한 조직 문화가 좀 만들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먼저 좀 들고 이게 빗대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트럼프하고 FBI하고 싸우잖아요. CIA도 맞먹잖아. 왜냐면 거기 장들은 10년씩 해. 트럼프 뭐 끼케 연임해봐야 8년이야. 그러니까 이제 야 미국은 대단하다. 저거 뭐 으름장 넣고 막 수사하겠대. 뭐 대통령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야 쟤네들은 훌륭한가 봐. 아니고 10년이야. 안 바뀌어 걔네는. 그냥 엉까도 되는 거예요. 그치.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네. 경찰들이 맨날 FBI 하면서 오면 경찰들이 야 넘겨주지 마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어쨌든 근데 FBI가 다 수사 잘하잖아. 네. 제일 엘리트들이 그래서 결국 그래서 가져가잖아. 네. 비슷한 거기도 하네요. 조직의 장이 영이 좀 덜 서는 구조네요. 보니까. 지금은 그렇죠. 네. 네. 저러면 안 되지. 네. 그러니까 요 부분은 제가 보기에 조금 뭐 눈에 조금 걸렸던 것 같고 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거는 제가 나가서 얘기를 못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불복 절차가 있느냐가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적 수사 할 수 있잖아. 심지어 검찰, 경찰이 하고 있는 수사를 땡겨올 수가 있다니까? 그러면 어지간한 거 다 땡겨와. 고위공직자 수사 막 다 땡겨다가 하는데 이 밑에서 관여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잘못돼 있으면 어떡할 거야? 그리고 그거를 청부를 받아가지고 표적 수사를 하면 어떡할 거야? 이건 부당하다라고 했을 때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느냐? 근데 지금 안에는 뭐 구체적으로 안 알려져서 그런지 제가 못 찾아봐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안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럼 기존 검찰 내에는 그런 게 있나요? 많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도 해.
굉장히 막 법학자들이니 뭐니 실무단에서 막 달라들어가지고 수십 명이 달라붙어서 쫙 해가지고 공수처안을 내놓으면 검찰청법이 나올 거예요. 굉장히 잘 시스템 돼 있어요. 검찰청법 자체는 굉장히 훌륭한 시스템이에요. 왜냐하면 오랜 기간 동안 다 역학관계를 막 해가지고 집어넣기 때문에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뭐 시민위원회도 있고 뭐도 있고 뭐 하여튼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대로 기능 안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는 것만으로 모든 게 능사는 아닌 거예요. 전혀 아니죠. 근데 검찰 조직하고 똑같이 생긴 형태의 조직이 있다는 것 자체는 지금하고 다른 양상일 수 있거든요. 실례로 제가 경찰 비리를 취재할 때 검찰에다가 몇 번 갖다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지구대가 하나 폭파되고 막 이런 적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 다 이제 수사해가지고 까뒤집어서 검사 비리는 갖다 줄 데가 없어. 어디다 갖다 줘? 결국은 검사가 우리가 해가지고 검사 갖다 줬어. 자기네들이 이제 그 이후에 수사 상황 알려주겠어요? 안 알려주지? 그러니까 해가지고는 했는데 별로 안 나와. 그래서 그때 그랜저 검사가 나왔을 때도 특검을 해야 된다고 막 난리를 쳤는데 이제 발등에 불 떨어졌잖아. 특검을 하면 검찰이 폭파될 수도 있으니까 어떡하지? 그래서 특검하고 똑같은 이름을 만들어냈어. 특임검사 제도라고. 특임검사. 줄이면 특검이야. 그치.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헷갈릴 수. 밑에서 모르거든. 특임검사 제도 뭐 특검인가 봐. 특별검사랑 특임검사랑. 그렇지. 특별검사는 뭐냐면 아까 같이 헌법에 박아놨기 때문에 수사라는 강제적인 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선 검사밖에 없다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검사가 아니면 아무도 수사의 주체가 될 수가 없어. 근데 검찰 조직에 있는 검사는 공정하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그래 요 사건에 대해서만 너 검사해 라고 검사를 임명해 주는 거예요. 헌법에 조건 요 기간 동안만. 그리고 요 사건에 대해서만 너는 수사해라. 근데 너 검사니까 넌 다 할 수 있다 하고 풀어준 거야. 그래서 특별검사라고 임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별검사 보호하는 사람들 있고 뭐 이렇게 한 건데 특임검사는 특별한 임무를 맡은 검사야. 그렇지. 그러니까 말장난한 거야. 그렇지. 그리고 그 뒤로 검사 비리가 생기면 다 특임검사가 해. 그냥 다 유야무야. 막 뒤에 나가면 무죄나잖아. 뒤에 가서 막 무죄나가고 뭐 하고 뭐 별 저기가 없이 그냥 유야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검사의 비리가 나오면 제어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검찰하고 똑같은 힘을 가진 똑같은 권한을 가진 조직이 하나 더 생겨 있으면 이제는 이제 제어가 되겠죠. 야, 이거 잘못하다가는 좆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서로 견제하겠지. 견제하겠죠. 견제와 균형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검찰하고 똑같은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 라는 취지에서 나온 게 지금 공수처의 조직인 건데 조직 내부의 그 세부안은 조금 이제 손을 봐야 되겠다 싶은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취지는 그렇게 나온 거고 네. 그러면 만들어지는 데는 문제가 없느냐? 문제가 있어. 문제 심각하지. 왜냐면 이게 권고안이야,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러니까 이거를 법무부가 받아야 돼. 법무부가 받아서 이대로 할지 말지도 결정해야 되고 수정할지 말지도 결정해야 되는데 법무부가 이걸 했다 치자.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법을 바꾸든지 뭐 만들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국회에서 해줘야 돼. 그럼 법사위에서 얘기해가지고 법을 만들어서 가가지고 막 해야 되니까 굉장히 많은 길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권고안 나온 거 가지고는 다 됐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법사위원장이 권성동이야.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네. 권성동이 그렇게 떠밀려서 했거든 이번에도.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 저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권성동이 그만둬도 보통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이어서 자한당에서 누가 할 거야. 똑같은 애들이 나와가지고 하겠지. 예. 그러니까 뭐 김진태 막 이런 아저씨들 막 있고 한데 되겠냐고. 그러니까 이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굉장히 오랜 이 지난한 과정이 남아있기는 하다. 근데 확실히 옛날하고 다른 거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일단 만들어야 되기는 한다라는 게 워낙 확고하게 있어서 그런 데서 압박을 조금 받기는 할 거예요. 옛날처럼 그냥 눈치고 대충 지나가고는 못할 분위기긴 해요. 그게 근데 이제 발목 잡으려고 제가 빙의를 해보는 거예요. 저게 절대 생기면 안 되는 사람이다. 내가 빙의를 해보고 생각해보면 좀 발목 잡으려면 엄청 잡겠구만. 못 잡을 거 없겠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그 나가서 얘기한 게 뭐냐면 그래서 표정 관리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검사들이. 여기서 만약에 기자들 옛날처럼 술사먹이면서 이게 안 된다고 얘기하면 꼰대야 병신이야. 이 새끼 뭐라는 거야. 이 새끼 분위기 파악 못하고 가만히나 있지. 안철수야? 그런 거지. 약간 이렇게 될 텐데 이게 우리가
할 수는 없지. 지금 이게 대의가 국민적인 대의가 이렇잖아.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 우리가 뭐 가야지라고 얘기는 하지만 해봐 안 될 걸. 뭐 약간 이제 요런 이제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긴 하다. 물론 이제 정의로운 검사들도 많고 이 취지에 동감하는 분들도 많은데 일부 뭐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그 국회의원들 중에도 검사 출신 많잖아요. 많죠. 여야를 막론하고 검사 출신들은 저게들 마땅치 않을 거라고. 그리고 힘이 있는 조직, 힘이 있는 사람, 뭔가 이렇게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불편해. 이렇게 다 쪼개져 있으면. 그냥 자기가 뭔가 얘기가 통할 수 있는 사람이 다 갖고 있는 게 편해. 걔만 구실면 되잖아. 그렇지. 쟤만 내 편이면 난 다 할 수 있는 거잖아. 국민한테는 안 좋고. 야, 저거 정치적으로 되게 쉽지 않겠다. 쉽지 않아요. 근데 공수처라는 다른 조직을 만들지 않고는 정말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하는 질문을 또 마지막으로 던져볼 수는 있지 않나요? 그럴 수는 있죠.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인 건 아니고 장기적으로 저는 검찰 조직하고 똑같은 조직이 하나 생겼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야 견제 균형이 된다고 봐요. 물론 시스템은 굉장히 촘촘하게 좀 만들어야 될 필요는 있는데 그건 어쨌든 이제 하면서 보완되는 게 있을 거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전체적인 취지에는 동감. 근데 이게 굉장히 오랜 지난한 과정이 또 지금 나온 안보다 훨씬 더 누더기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뭐 조직 규모도 줄어들고 뭐 여러 가지 줄어들 수 있는데 어쨌든 필요하긴 하다. 근데 그것만 필요하다고 그냥 넣어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장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영장 청구권만이라도 분리를 하면 좋겠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듯이 헌법 12조 16조에 박혀 있어.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경찰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 수 있다. 헌법 안 바꿔도. 형식적으로만 심사를 하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청하면 그거를 청구하는 거를 영장 청구하는 거를 형식적으로만 해놓고 하면 다 하도록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제가 보기엔 조금 그 검찰 쪽에서 받아주겠어. 위헌 청구되면 또 뼈 빠꾸야. 바로 까죠. 개헌 사항이야. 이거. 개헌은 진짜 어려운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개헌을 할 때 이게 같이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개헌 때 바뀌면 뭐 되는 거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고민 끝에 나올 수 있는 게 아까 얘기한 그 특별검사 같은 경찰 내에도 사법고시 통과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한테 그 자격을 주는 거지. 검사로 한다. 근데 그 검사에 뭐 할 수 있는 이런 거는 정해놓고 뭐 범죄 이걸 정해놓으면 되잖아요. 뭐 검사 관련된 뭐 이런 사람들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영장 청구가 가능하다. 뭐 이 사람들은 검사로 한다. 하면 검사야. 검사 지위로 청구하면 돼. 그러면 검찰 조직 내에 있는 검사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영장 청구권이라도 일단은 찢어놔야. 왜냐하면 영장 청구권을 갖고 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여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 수색영장, 검증영장 뭐 이런 거 막 한단 말이에요. 불러다가 체포영장, 구속영장 다 하잖아. 근데 이제 그게 수사를 할 때 순서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보통 처음에 압수하고 그 계좌 압수해가지고 쭉 떨어져 데이터를 보고 그 다음에 주거지 압수하고 수색하고 그래서 갖고 온 다음에 사람들 부르면 안 오면 체포하고 그래서 쭉 가져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구속하는 거예요. 구속영장 해놓고 20일 동안에 쭉 수사해가지고 기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계가 있잖아. 경찰에서 올라오잖아. 아, 얘네들 지금 어디까지 왔구나. 이걸 다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검사 내부나 검찰 조직과 문제가 돼 있는 거면, 새끼들 봐라. 지금 계좌 털고 있는데요? 빨리 이거 뭐 없애세요. 그러면 자료 싹 없애. 그러고 오면 체포영장들, 이거 아주 모자라요. 빠꾸하고. 이게 얘네가 지금 어느 정도 수사 단계에 와 있는지, 그리고 어느 부분을 빠그러뜨리면 되는지, 어떻게 하면 방해할 수 있는지를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일 수능인데 나 지금 시험지 보고 있어. 그런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딱 떨어지는 물증 이런 게 나와 있지 않은 이상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서프라이즈 몰카 뭐 이런 걸 하려 그래. 근데 그거를 몰카를 켤게요. 찍을게요. 이걸 허락받아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그 상대방한테. 저게 뭐냐고. 들어갑니다. 네. 좀 이따 이거 빵 할게요. 뭐 켤게요. 불 켤게요. 불 끌게요. 하나씩 허락받아야 된다는 그래서 거지. 검사들 비리가 터져 나올 때마다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내용이 터져 나온 경우는 대부분 언론에서 먼저 썼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맞춰가지고 터트리고 자료도 까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도를 만들어 놓고 이제 수사를 하도록 해가지고 해도 수사가 잘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영장 청구권만이라도 분리를 해가지고 찢어놓고 요 작업을 해놓고 그런 다음에 이 남은 걸 해야 되는데 영장 청구권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권력을 갖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경찰 조직 내에 검찰 조직이 하나 생기는 거하고 거의 맞먹는 효과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공수처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럼 이것 마찬가지로 2만 명이나 되잖아, 경찰이. 그러니까 선뜻 그냥 대충 해가지고 할 일은 아니에요, 절대. 왜냐하면 옛날의 괴물이 그대로 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조국민 정수석이 옛날에 얘기한 경찰에서 인권을 문제가 되지 않을 충분한 거를 만들어 놓고 그거 위에서 수사권을 조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장치를 다 만든 다음에 영장 청구권이라도 좀 찢어가지고 그걸 해놓고 결과적으로는 공수처 같은 걸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아니 뭐 조직을 굴려봤는데 안 되면 유명무실에다가 합병되거나 없어지거나 하겠죠. 근데 그거는 뭐 안 해보고 나서 필요 없다 이럴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지금까지 안 해서 이 지랄이 났으니까 해보는 건 나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정말 이게 그러니까 그 2,000명 안팎되는 이 조직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권력을 휘두르게 된 데는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키워준 면이 있다. 그럼요. 당연히 그렇죠. 그냥 그게 우리 근대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도 들어요. 본인들 편한 방식대로 나라를 비정상적으로 통치를 해야 되니까 충실한 그 사냥개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검찰, 국정원 이렇게 쓴 거고. 근데 사실 저는 하고 양반처럼 있는 법원도 난 참 곱게 안 보여. 왜냐하면 영장 청구권이 굉장한 권한이라고 하시잖아요. 네. 영장을 누구한테 청구할까? 법원에 청구하는 거잖아요. 법원의 허락을 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법원이 하지 말라 못하는 거잖아. 최종 보스는 법원이야, 그러면. 법원이지. 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네. 언론과 법원 네. 순서가 바뀌었어요. 법원과 언론이 네. 가장 큰 적폐다. 네. 그리고 거기가 제대로 안 서 있으면 다 무용지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실제로 맞거든요. 그렇죠. 최종 끝판왕들이 그 둘이야. 네. 그러니까 법원을 그렇다고 뭔가 또 시스템을 나누고 뭐 이렇게 하기에는 시스템을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법부는 독립된 형태로 있고 그거는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어느 정도 돌아갈 수 있도록 이 나머지 제도를 해야 될 필요는 있는데 그 작업은 그래도 조금 희망적인 게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을 했잖아요. 네. 그 사람이 그런 거에 대한 굉장한 철학이 있는 사람이라서 네, 네. 그 축은 나름대로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질 거라고 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단지 이게 법에 대고 막 이런 것보다 법률과 양심에 의해서 그게 어른이잖아요. 사회에서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명예로운 사람들로 대접을 받고 그리고 대법관 끝나면 좀 로펌 가지 말고 나는 그 사람들한테 퇴직한 사람들한테 돈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해. 아니 돈을 많이 줘서 그냥 명예롭게 있다가 평생 법관을 하든가 아니면 있다가 정년퇴임을 해도 죽을 때까지는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그냥 난 주는 게 맞다고 봐. 자존심도 세우고. 주고. 그렇죠. 취업 금지 조항을 넣어버려야 돼. 그리고 그것도 있어. 그러니까 시스템으로 이게 안 된다는 게, 그러니까 뭐 영장을 청구했는데 얘 재량이잖아. 얘 재량인 게 말이 돼? 해서 이걸 바꾸자. 이러면 다 바꿔야 되는 거고. 다 바꿔야 돼. 하나 없어. 그렇지. 야, 나라를 새로 세워 그냥.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선생님이 알아서 채점하겠지. 선생님이 알아서 채점한다고? 이런 거잖아요. 선생님이 채점을 하면 안 되지. 선생님이 채점을 하는 게 맞잖아. 학생의 성적표를. 뭐 그런 거 같은 거지. 그러니까 그쵸. 이걸 어떻게 다 뜯어고치겠냐.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이상 뭐 완벽한 거는 없고 네. 일정 정도 그게 이제 뭐 사회적인 이제 전체적인 수준 뭐 이런 걸로 이제 맞춰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굉장히 중요한 게 언론의 수준이에요. 그쵸. 이런 것들을 야 씨발 이게 말이 되냐 하면서 좀 확 야지도 놓고 그쵸. 욕도 하고 택도 아닌 얘기하면 좀 안 받아쓰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하면 다 받아쓰고 막 이렇게 하면 그냥 막 여기서 뛰고 저기서 뛰고 막 하니까 언론의 수준이 결국 그 사회의 수준을 만드는 거라서 하여튼 그래서 공범자들 많이 보자고 막 한 거거든요. 김장겸 같은 사람 어떻게 할 거야? 진짜. 공범자들하고 KBS, MBC PD분들을 그렇게 계속해서 초청했던 이유가 이겁니다. 그렇지. 예.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민주주의 국가의 최고의 권력은 결국 국민으로부터 나오잖아요. 그게 헌법 1종 1항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러면 결국 국민이 무언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눈과 귀는 언론이 만든잖아. 그렇죠. 예. 국민들이 움직여서 여론을 움직여야 제도가 또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언론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래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오늘 공수처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네. 결국은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검찰 권력과 똑같이 생긴 거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네. 그거를 한번 뭐 견제하도록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발생을 한 거고 그게 작동할지 안 할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남아있기는 한데 네.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한번 해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렇죠. 네. 어쩌면 저는 공수처라는 조직 자체도 길게 더 나은 미래로 가기 위한 그냥 브릿지 같은 거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요. 그럼요. 네. 네. 그 순간 뭔가 자기 소임이 닿으면 공수처는 사라져도 될 조직일 수도 있을 것 같아. 네. 그럼요. 그래서 더더욱 장이 어떤 사람인가도 중요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죠. 한 명 한 명 사람이 중요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이 이상해가지고 우리가 이거 못해, 뭐 이런 경우가 사실은 잘 없어. 굉장히 드문 경우고, 이걸 어떻게 해먹을까 생각하다 보면 이제 구멍이 항상 있게 마련인 거니까, 그럼요. 그거의 경종을 일으키기 위해서, 자, 똑같은데 니네가 하는 걸 견제할 거야. 했을 때 어떤 효과를 볼지를 한번 기대해 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우리가 굉장히 짧은 시간에 그 압축적으로 고속 성장을 했기 때문에 농경 사회를 아직 살고 계시는 분들도 여전히 계시고 그렇죠. 실질 문맹률이 굉장히 높은 사회여서 뭐 행간을 못 읽거나 뭐 전혀 돌아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분들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표를 얻기 위한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어우러져 있는 사회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게 천천히 가는 면이 있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뭐 이러다 보면 전반적인 수준이 올라가고 뭐 그러기를 기다려야 하는 면이 없잖아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공수처라는 게 이런 취지에서 나왔다라는 거를 아시고 어디 가서 대충 아는 척을 하시면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아, 누가 물어봐줬으면 좋겠다. 오빠 공수처가 뭐야? 꼭 오빠라고 부르면서 물어봐야 돼? 자, 일단 한 잔에 설명해줄게. 야, 그렇군. 모든 것의 도구는 나에게는. 정말 일관성 있다. 그럼요. 네.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공수처 완전 정보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봤고요. 조금 모자란 게 있을 수 있습니다만 뭐 어쩔 수 없죠. 네. 계속 상황 돌아가는 거 보면서 그때그때 보충을 하도록 하죠. 네.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오늘 말을 너무 많이 했다. 아, 예. 진짜 간만에 제가 랩을 했는데. 래퍼 킴.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안녕. 안녕.